승차! 우리 작전에 있어서 보고와 지휘는 생명임. 따라서 보고 계통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합니다. 그런데 7공수 여단은 광주 사태에 있어서 상급 부서인 31사단에 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교육사령부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7공수 여단에서 광주 505 보안부대를 거쳐 보안사령부로 보고됐음이 광주특위 16차 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광주를 포함한 시위 현장에 동원되는 진압부대는 어느 날 갑자기 조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20분에 걸친 계엄지휘관 회의를 열고 학원 및 노조의 난동 사태가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단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작된 진압훈련은 5월 15일에 이르면 24단 18대와 60일 62연대를 서울로 이동시키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때의 병력이 2.5톤 트럭 254대에 타야 할 3,441명. 어제 오후부터 도청하 분수대,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동신실업전문대, 송원전문대, 기독병원 간호전문대, 서강전문대, 하여간 9개 대학 3만여 명의 학생이 직결했습니다. 전남대 복학생 정동련이 제2시국 선언문을 낭독했고 20시부터 햇불 시위로 돌입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선대생을 선두로 일지는 극남로로 행진하였고 전남대생은 광주 최시청을 거쳐 산수동 오거리와 동명파출소를 돌아 노동청을 거쳐 도청 앞으로 돌아왔으며 400여 개의 햇불과 시대의 함성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평화 시위를 보전하고 교통 정리를 해줘서 협조를 잘 하고 있고요. 아직 시민들이 합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실세를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전문대학 이상 휴교령 실시하고 학생회 간부 검문 구속할 것. 둘째, 정치권 3김씨를 각각 다른 명분을 내세워 제거할 수 있도록 과거 행적을 캐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것. 셋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의사당을 봉쇄할 것. 원 차장. 예, 하명만 하십시오.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 어떻게 됐어? 곧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참여 인물을 잘 설정을 해두어 그 다음 검열 거부를 추진해온 언론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계엄 확대를 옹호해온 중진 언론인들을 확실하게 포섭할 것. 여기서 특별위원회, 다시 말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보위 설치 계획은 당초 8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됐으며 그것은 5.16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흉내내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처음 구상 단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권정달 씨 등으로 구성이 됐고 실무 책임자는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보의 설치안에 제동을 건 것은 신현학 총리였습니다.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맹글어 각하를 강력하게 보필을 해야 현 시국을 수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보좌 기구라 하면 내각이 있어요. 내각이 있는데 특별히 대통령 특별기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총리 각하, 생각해 보세요. 전 장군 말대로 각하를 강력하게 보필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내각이 허약하다는 얘기지. 뭐 기구가 없어서 보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령관님, 어떻게 하든 특별위원회 설치하면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삼권 장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핵심들은 국보의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엄사령부가 치안 업무만 맡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보위를 설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 대통령이에요. 각하, 전군 계엄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의 보고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계엄사령관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며 내각 수반인 대통령은 물론이며 행정 수반인 국무총리까지 신군부 핵심들은 5월 18일 0시를 기해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한다. 계엄 확대 조치와 동시에 각 지역에 투입될 부대에 대해 수송 차량 지원 및 출동 명령을 하달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마침내 육군은 최초의 출동 명령을 공수 7여단에 하달하고 있었습니다. 7여단 32대대는 대전 충남대, 31대대는 전주의 전북대학원, 그리고 33대대와 35대대는 광주 전남대학에 진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 정사령관이 현지를 돌아본 소감은 어때? 계엄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증파해야 되겠습니다. 전 사령관이 오기 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초기에 진압을 안 하면은 상황은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정 장군 의견대로 증파를 하지 뭐. 이른바 5월 18일의 광주 사태 대책회의. 육군 참모총장실에 모인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계엄군의 증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1공수여단, 제3공수여단, 박준병 소장이 이끄는 제24단이 차례로 광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휴교령이 내려진 것도 몰라. 유교령? 당신들 마음대로 유교령이야. 난 유교령 내린 적 없으니 비켜요. 적시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 계엄군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유교령을 철폐하라. 계엄령을 철폐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계엄령을 철폐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잠깐. 계엄군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유교령을 철폐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당장.
마세요. 기사로 살려보려던 정의 생명은 이미 죽었고 어린 미숙이가 군화에 짓밟혀 죽었다는 기사도 이미 검열단에 넘어갔어요. 뭐라고? 혼내쓰세요. 그리고 피하세요. 오늘 중에 서울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못 가. 내 새끼 뭐야? 이 새끼야! 빨리 와! 너 이 개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이 새끼! 왜 그래? 도대체! 손바닥 펴. 똑바로 해. 이 새끼 너 돌 던졌지? 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써주면 써주는 대로 방송할 것이지. 네가 연사야 어떻게 사야? 저 계집하고 붙어다니면서 뭔 짓 했어? 기자? 와, 고쳐줄 텐데! 와! 같이 소장을 시켜줄 텐데 어디 한번 잘 해봐! 이걸 시내 곳곳에 뿌려서 시민들에게 공수부대의 학살과 만행을 자세히 알리는 거야. 그래, 언론들이 다 입 다문 거 있으니 우리라도 나서야지. 언론사야 대문이 점령했으니 당연한 거지. 누구 용기 있게 진실이 진실대로 보도할 사람 없나? 시위와 진압. 훗날 신군부 측은 이때의 상반된 상황을 놓고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진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엄군 측은 폭도화된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어 수단으로 총과 칼이 필요했다고 살인 행위를 변명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대검을 사용하다니 말이나 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피를 부르는 작전에 임하지 마라. 만약 내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즉각 군법회의에 넘기겠어. 시위대를 분산시키는 데에만 주력하고 절대로 곤봉으로 내려치지 말라 말이야! 지금처럼 곤봉으로 내려치면 사람 머리통이 깨지지 안 깨지겠어? 앞으로 20일 작전 때부터 내 명령을 어기는 자는 한 놈도 남기짐 없이 군법회의에 해부하겠어. 알았나? 네! 그만 가봐. 나는 공산당도 아닙니다. 난동자도 아닙니다. 단지 저를 향한 광주 시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 죄 없이 우리 학생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은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섭시다. 학생들을 살립시다. 병군을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광주를 지킵시다.
너는 못하고 있는 거야? 여기 광주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신문 기사는 단 한 줄도 그런 기사가 없잖아. 당시 시민들은 방송사의 뉴스 시간을 활용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사망자나 부상자 명단을 방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사는 계엄군의 서술에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공수여단장 최세창은 실탄을 지급하면서 위협용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실탄을 탄창에 끼운 상태로 보관해온 경계용 실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0명으로 편성된 지원조가 실탄을 싣고 시내에 배치된 공수부대에 전달했으며 21일 날 1시경 최소한 54명 이상이 숨진 도청 앞 집단 발포도 11공수여단 61, 62 대대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무장을 하기 시작했고 예비군 노기구가 털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트럭 탈출과 수십 대입니다. 재사님, 시민 대표입니다. 자, 앉읍시다. 저희들의 요구 사항만 들어주시면 즉시 시위를 중지하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요구 사항이? 먼저 이번 유혈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겠어요. 무고한 시민이 이유 없이 죽어갔는데도 정부는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선 시민들을 폭도로 취급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군과 경찰에 의해 연행된 학생과 시민들을 전원 석방하고 입원 중인 부상자의 소재를 확인해 줄 것, 그리고 그들의 생사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엄군은 21일 정오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 끝으로 전남북에 주둔해 있는 계엄분서 소장들과 시민 대표들의 협상을 주선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얘기하겠어. 계엄 상황하에서 방금 요구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도지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은 계속 대결 국면으로 가시겠단 말씀입니까? 먼저 시위를 중지하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요. 내 상황을 봐서 계엄군하고 협의해 보겠소. 아니 그럼 아무런 보장 없이 무조건 시위를 멈추란 말입니까? 그게 현실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요. 명령한다. 도청을 사수하라. 질문 있습니다. 뭔가? 발포도 가능합니까? 내 명령은 도청을 사수하라는 것뿐이다. 이 21일 하오 4시를 기해 신인학을 비롯한 전 내각이 광주의 소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을 경질시키고 8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으며 총리 서리에는 박충훈을 임명합니다.
21일 도청 앞 총격전을 전후로 광주 시내 대학에 주둔하고 있던 3, 7, 11 공수여단은 광주 주변 화순과 녹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사단, 31사단과 더불어 광주로 통하는 모든 진입로를 차단하고 시위대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로부터 출동해 시위대를 적극 진압하라는 지시를 하달받고도 이를 거부하기 위해 부대를 이탈하고 맙니다. 그 일로 정웅은 군복을 벗게 됩니다만 그는 끝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민군이 도청을 점령하고 난 22일 아침, 광주 유지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모여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목사, 신부, 변호사, 관료, 기업주 등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5.18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독립투사 최한영옹을 대표로 해서 정부 측에 7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첫째, 사태가 전부 수습되기 전엔 군 투입을 말라. 두 번째, 연행자는 전원 석방하라. 세 번째, 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라. 넷째, 사후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말라. 다섯째, 이 사태로 벌어진 기물 파손 등 여타한 사항에 책임을 면제하라. 여섯째, 사망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 일곱 번째,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하시라도 무장을 해제하겠다. (21일) 입각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의 담화 내용은 광주엔 현지인이 아닌 외부의 불순 세력들이 광주에 잠입해 관공서를 습격, 방화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군인에게 발포하여 희생자가 났으며 군은 정부 명령인 까닭에 발포도 못하고 어제 21일을 기해 외곽 지역으로 후퇴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7일 새벽, 그때 광주 시민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질 듯한 한 여학생의 가두방송을, 아니 울부짖음을 한없이 멀어질 때까지 가슴 아프게 듣고 있었습니다.